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건희 그동안 정말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뭐 비화폰이 조금씩 나가오고 네. 앞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저는 6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들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부인이 무슨 비하폰에 갔습니까? 전 정말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다 밝혀가지고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꼭 지켜봐야 돼요. 국민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분명히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정말 뜻이 있는 많은 또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저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네. 또 합류도 해왔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같이 했던 저 누구였죠? 우리 권오을 의원님도 계시고 네. 대표적으로 윤여준 그리고 이석연, 그다음에 정규재, 뭐 조갑재, 이인기, 뭐 네. 이인기 의원님, 그 정규재, 최현수. 조갑재 선생님도 정말 결이 다른 얘기를 과거와는 다른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규재 집회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이기지만 상대원 시장 연설 보고 눈물 흘리시는 걸 제 방송에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네. 그 이전과는. 네, 확실히 그렇게 이제 보수가 정말 무너졌구나, 제대로 된 보수가 없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분 성함이 우리 조갑재 선생님. 조갑재 조갑재, 선생님 네. 의외로 균형 잡힌 시각이 있다. 음. 비상계엄 이후로 생업 현장의 중도층이 강력한 이재명 지지자가 되었고 그들이 한국의 새로운 중심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수의 여러 뭐 명망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결국 국힘은 계속 네거티브만 아까도 뭐 댓글 얘기도 했지만 네거티브만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은 범죄자다, 독재할 거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결국은 이제 나락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네. 한번 임명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사람이 그 5.16 때 참가했었던 사령관 이름 네. 기억이 안 나. 정호영. 정호영. 5.18 때. 예,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정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시금 깨달았을 거라 봅니다. 이미 범죄 저지르고 독재를 시도하고 독재했고 이런 사람들이 독재할 거야, 범죄 저지를 거야 맞아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먼 눈에 네. 뭐만 보이는 거죠.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발언한 영상이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럼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뺏었다. 그들이 50억의 이익을 보려면요. 누군가 피해를 개인에는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런 집단 범죄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범죄니까 가뿐하게 그냥 봐주 이게 아이, 이거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네. 화해가 아닙니다. 네, 네. 책임은 묻고 책임은 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더 가해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네. 아, 통합해야죠. 봉합과 통합. 오. 그다음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저나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같이 방송을 저도 함께 있었는데 30분만 약속되어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셨어요? 저 방송에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혹시 주변에 밥갈이 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저 영상을 보여주면은 너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거티브에 우리가 이제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TV 토론만 보더라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고 과거에 매몰돼서 계속 무슨 구구 아스팔트 연설하듯이 그런 과거만 이야기하고 상대를 네거티브하고 여러분들이 토론만 보더라도 어떤 후보가 진실성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 그건 생각합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우리 황 의원님도 느끼실 텐데 실제 유세 동네 지역에서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 지역에 보니까 아침 9시 됐는데 사람들 자고 늦잠 자야 되는데 막 큰 목소리로 막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유세 방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그 사람들이. 아, 유세할 때도 네거티브 합니까? 전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뭐, 독재됩니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유로. 그거밖에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부터 다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막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안철수, 손학규 다 그럽니다. 네. 아 참. 다 본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진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순간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생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도 제일 먼저 비상경제 TF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아까 황 의원님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해야 될 게 어떻게 우리가 비상경제 문제 대처해야 될까요? 실제는 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민생경제 자영업자들 우리 뭐 서민들 이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실핏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람 죽을 때 보면 이게 손끝이 까매져요. 네. 이게 벌써 이게 피가 안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펀더멘탈은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회복, 네. 그 위에 단단한 회복 위에 성장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자영업자들 이 실핏줄을 먼저 살리겠다. 그리고 나서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장착 뭐 AI도 있고 뭐 문화도 그렇고 A, B, C, D, E, F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거기 때문에 먼저 거대한 거 말고 먼저 우리 서민들, 우리 중산층들,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의 민생, 삶의 현장을 먼저 점검하고 회복시키겠다가 일본 공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가겠다는 거죠. 우리 오창석 씨 또래는 30, 40대 네네. 어떻게 느끼나요 요즘 경제 상황?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이제 식당을 가보면 소위 말하는 맛집에서 줄 서는 집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주변에 동네 맛집만 가더라도 뭐 줄 서서 흔히 말하는 웨이팅을 하고 가는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특히 주말에. 네.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의 동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뭐 식당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동선이 정해져 있는데 주말에 어디 나들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러 가보면 웨이팅이 급격히 줄었다는 걸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더라고 직장인들이. 네.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손님이 끊겼다는 걸 너무 피부로 세게 체감을 하고 계신 거고 그쵸. 후보님이 아까 전에 황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거의 말씀하셨어요. 심장은 뛰는데 손끝 발끝까지 피가 안 돌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있는데 골목골목까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네.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게 내란 국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굉장히 선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선교. 선거. 선거. 선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선교 활동, 종교 지도자 공선을 네. 아니니까 네. 선거를 잘하시는데 네.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종로와 여의도를 시작을 해서 본선거 기간 전부터 예비선거 운동 기간부터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로 목동에 계신 황희 의원 지역구로 가셨어요. 그때 시장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평상시에도 시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손끝 발끝 본인께서 표현하신 그런 골목골목의 자영업자들을 챙기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고 나시면 분명히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경기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한다고 밝혔고 지역 화폐라든지 소비 쿠폰 도입 등을 통해서 이 실비출들을 먼저 좀 살려보자 이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보여줬어요. 뭐 주빌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여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조갑재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분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분인데 네. 이게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사람들 그다음에 나라가 먼저가 되는 이게 실용주의자들의 기본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저는 뭐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저 지역화폐요. 네. 계속 몇 년간 지금 예산할 때마다 저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지역화폐 예산을 아예 죽여놓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려고 해서 굉장히 싸움이 있었었는데 이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면 저런 정책들도 과감하게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핏줄을 잘 돌게 맞습니다. 해야죠. 네. 이런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입니까? 네, 그렇죠. 즉각적으로 왜냐면 그 지역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돈이 10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서 쓸 수 있고 강릉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지역 화폐는 부산 사람이면 부산에서만 쓸 수 있는 동백전 뭐 이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코로나 때 실감했거든요. 코로나 때 나왔잖아요. 지역 화폐처럼. 재난지원금이 네. 나왔죠. 그때
돈을 정말 지역에 있는 식당, 과일 가게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아니 그걸 넘어서 사실 우리 선결제도 했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역 화폐 없어도 선결제를 한 판인데 네. 거기다 지역 화폐 하면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거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